안녕하세요. 멜카이어 일타 강사 창화원장이에요. 이번 영상은 긴 머리에 굵은 히피펌 하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튜토리얼 시리즈예요. 사전 영상 교육으로 무료이지만 유료 교육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실 거예요. 오프라인 유료 교육에서는 디자이너분이라면 모두 아실 거예요. 영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인 연화 보는 법, 디자이너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는 부분 등 단순히 루트 선정, 와인딩 방법을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온라인에서는 배울 수 없는 노하우들이 상세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시리즈 영상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해두셔야 나중에도 보실 수 있어요. 자, 다들 하셨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펌에 사용할 제품은 아모스 루미네이터 노멀과 소프트예요. 약재를 혼자서 도포할 때와 둘이서 도포할 때 방법이 다른데 요즘은 1인 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샵에서 혼자 작업을 하니 혼자서 도포할 때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섹션은 4등분으로 나눈 후 신생모 부분을 먼저 도포하는데 이때 10을 기준으로 약재를 10 도포하고 모발의 중간 부분까지 가볍게 빗질하여 결을 정리한 후 중간 부분에 약재를 7 정도만 도포하세요. 손상이 누적된 모발 끝에는 약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 단 신생모를 10을 기준으로 약재를 11 도포하고 모발의 중간 부분까지 가볍게 빗질하여 결을 정리한 후 중간 부분의 약재를 9 정도만 도포하세요. 이때도 손상이 누적된 모발 끝에는 약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세 번째 단 약재를 바를 때 중요 포인트는 이 섹션은 대부분 모량이 많이 분포해 있고 건강한 상태이기에 신생모를 10을 기준으로 약재를 13 도포하고 모발의 중간 부분까지 가볍게 빗질하여 결을 정리한 후 중간 부분의 약재를 11 정도를 도포하세요. 이때도 손상이 누적된 모발 끝에는 약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네 번째 단 신생모를 10을 기준으로 약재를 10 도포하고 모발의 중간 부분까지 가볍게 빗질하여 결을 정리한 후 중간 부분의 약재를 9 정도만 도포하세요. 이때도 손상이 누적된 모발 끝에는 약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다섯 번째 단부터는 모량이 줄어들고 자외선으로 인한 자연 손상도 있기에 신생모를 10을 기준으로 약재를 9 도포하고 모발의 중간 부분까지 가볍게 빗질하여 결을 정리한 후 중간 부분에 약재를 8 정도만 도포하세요. 이때도 손상이 누적된 모발 끝에는 약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전체적인 디자인과 모발의 율동감을 조절하는 탑 부분에 약재를 바를 때의 중요 포인트는 이 섹션은 대부분이 모량이 적고 자외선으로 인한 자연 손상도 또한 강하기 때문에 신생모와 기존 모발의 약재 도포의 비율이 아주 중요해요. 신생모를 10을 기준으로 약재를 9 도포하고 모발의 중간 부분까지 가볍게 빗질하여 결을 정리한 후 중간 부분의 약재를 7 정도만 도포하세요. 이때도 손상이 누적된 모발 끝에는 약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반대편 파트도 같은 방법이에요. 신생모 부분을 먼저 도포하는데 이때 10을 기준으로 약재를 10 도포하고 모발의 중간 부분까지 가볍게 빗질하여 결을 정리한 후 중간 부분의 약재는 7 정도만 도포하세요. 손상이 누적된 모발 끝에는 약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 단 신생모를 10을 기준으로 약재를 11 도포하고 모발의 중간 부분까지 가볍게 빗질하여 결을 정리한 후
중간 부분의 약재를 9 정도만 도포하세요. 이때도 손상이 누적된 모발 끝에는 약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세 번째 단 약재를 바를 때 중요 포인트는 이 섹션은 대부분 모량이 많이 분포해 있고 건강한 상태이기에 신생모를 10을 기준으로 약재를 13 도포하고 모발의 중간 부분까지 가볍게 빗질하여 결을 정리한 후 중간 부분의 약재는 11 정도를 도포하세요. 이때도 손상이 누적된 모발 끝에는 약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네 번째 단 신생모를 10을 기준으로 약재를 10 도포하고 모발의 중간 부분까지 가볍게 빗질하여 결을 정리한 후 중간 부분의 약재를 9 정도만 도포하세요. 이때도 손상이 누적된 모발 끝에는 약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다섯 번째 단부터는 모량이 줄어들고 자외선으로 인한 자연 손상도 있기에 신생모를 10을 기준으로 약재를 9 도포하고 모발의 중간 부분까지 가볍게 빗질하여 결을 정리한 후 중간 부분의 약재를 8 정도만 도포하세요. 이때도 손상이 누적된 모발 끝에는 약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전체적인 디자인과 모발의 율동감을 조절하는 탑 부분에 약재를 바를 때의 중요 포인트는 이 섹션은 대부분이 모량이 적고 자외선으로 인한 자연 손상도 또한 강하기 때문에 신생모와 기존 모발의 약재 도포의 비율이 아주 중요해요. 신생모를 10을 기준으로 약재를 9 도포하고 모발의 중간 부분까지 가볍게 빗질하여 결을 정리한 후 중간 부분의 약재를 7 정도만 도포하세요. 이때도 손상이 누적된 모발 끝에는 약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사이드 파트도 같은 방법이에요. 신생모 부분에 먼저 도포하는데 이때 10을 기준으로 약재를 10 도포하고 모발의 중간 부분까지 가볍게 빗질하여 결을 정리한 후 중간 부분의 약재는 7 정도만 도포하세요. 손상이 누적된 모발 끝에는 약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 단 도포 시에는 페이스 라인의 잔머리는 빼놓고 신생모를 10을 기준으로 약재를 9 도포하고 모발의 중간 부분까지 가볍게 빗질하여 결을 정리한 후 중간 부분의 약재를 8 정도만 도포하세요. 이때도 손상이 누적된 모발 끝에는 약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페이스 라인의 모발 흐름을 좌우하는 프론트 부분은 모발이 얇고 모량도 적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약재를 바를 때부터 주의해야 해요. 도포 시 중요 포인트는 신생모와 기존 모발의 약재 도포 비율인데 신생모를 10을 기준으로 약재를 9 도포하고 모발의 중간 부분까지 가볍게 빗질하여 결을 정리한 후 중간 부분의 약재를 7 정도만 도포하세요. 이때도 손상이 누적된 모발 끝에는 약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앞머리 유무에 따라 길이가 달라지는 치크존 부분의 약재 도포는 신생모를 10을 기준으로 약재를 10 도포하고 모발의 중간 부분까지 가볍게 빗질하여 결을 정리한 후 중간 부분의 약재를 9 정도만 도포하세요. 이때도 손상이 누적된 모발 끝에는 약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반대편 파트도 같은 방법이에요. 신생모 부분을 먼저 도포하는데 이때 10을 기준으로 약재를 10 도포하고 모발의 중간 부분까지 가볍게 빗질하여 결을 정리한 후 중간 부분의 약재는 7 정도만 도포하세요. 손상이 누적된 모발 끝에는 약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두 번째 단 도포 시에는 페이스 라인의 잔머리는 빼놓고 신생모를 10을 기준으로 약재를 9 도포하고 모발의 중간 부분까지 가볍게 빗질하여 결을 정리한 후 중간 부분의 약재를 8 정도만 도포하세요. 이때도 손상이 누적된 모발 끝에는 약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앞머리 유무, 가르마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페이스 라인앤 치크존 부분의 약재 도포는 신생모를 10을 기준으로 약재를 10 도포하고 모발의 중간 부분까지 가볍게 빗질하여 결을 정리한 후 중간 부분의 약재를 9 정도만 도포하세요. 이때도 손상이 누적된 모발 끝에는 약재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5분 정도 자연 방치 후 모발 끝 손상 부분에 루미네이터 소프트를 도포해 주세요. 이때 모발 중간 부분을 에멀전 하듯이 같이 도포해 주는 게 포인트예요.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도포하면 되세요. 이때 모발 중간 부분을 에멀전 하듯이 같이 도포해 주는 게 포인트인데 이건 직접 교육이 아니고선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센스 있는 분들은 영상을 잘 보면 감을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약재 도포가 끝나면 5에서 7분 자연 방치 후 물로만 샴푸하면 되세요. 와인딩 방법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